우리 이분이 배경 원장이시고 잘 부탁합니다. 교사하고 그거 오시네. 네, 그럼 오늘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사회를 맡은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욱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울산 AI 데이터 센터의 뜻깊은 시작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AI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 기업 대표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께서 첫 해외 순방으로 어제 새벽에 귀국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지방 행보로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기업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로 간담회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대통령을 네, 울산에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와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원래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출발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남 지역에 제가 안동 사람인데 우리 고향 분들도 이 울산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 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요. 대한민국 전체 지방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두겸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네.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일종의 어쩌면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다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는 이 위기들도 다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또 위대함이 있죠. 우리 정신화 대표님 같은 또 우리 이준희 사장님 같은 분들이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 경제계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 시대에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AI 데이터 센터 출발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규모 측면에서나 특히 지방에서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점들이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SK 회장님 애쓰셨고요. 울산이 상징하는 그런 전통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게 지방 경제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수도권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 새로운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대한민국 주가가 2992.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오늘을 기해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울산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제도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3,000포인트 찍고 울산도 도약할 수 있으면 도약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힘써주신 SK 최태원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임 초기에 또 더더군다나 G7 해외 일정과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울산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금일 SK그룹은 아마존이죠. AWS와 함께 국내 최초와 또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희 사이즈 규모가 한 100메가와트의 GPU 한 6만 장, 투자 금액으로는 한 7조 원 정도쯤 들어갑니다. 돈으로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AI 산업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메가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기가 단위로 보면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7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보면은 1기가 정도 하려면은 60조에서 70조 원이 지금 현재는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저희가 싸게 눌러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자라는 게 솔직히 SK그룹이 갖고 있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경험과 얘기를 많이 쌓아서 가능하면은 가장 싸게 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SK그룹의 이런 투자를 하는데 또 하나의 저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진짜 성장과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SK는 이런 첫걸음을 또 걷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울산 AI 데이터 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AI 인프라로서 AI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1기가까지 확장해서 국내의 AI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글로벌 AI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고속도로라는 훌륭한 인프라 위에서 또 진짜 성장을 하려면은 AI 시장이 필요하고요. 이 AI 시장이 그 고속도로를 다니는 많은 자동차와 트럭과 버스가 저희로서는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시장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님께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포함해서 보면은 이런 스타트업들은 AI 인프라를 좀 더 보다 싸고 쉽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AX 원스톱 바우처 사업을 좀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AI 인프라와 솔루션 활용이 좀 증대하게 된다면은 이 포텐셜 시장이 이렇게 증대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혜택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안은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좀 더 필요로 합니다. 정부의 국민 펀드를 조성 계획에 발맞춰서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서 향후 5년 내에 좀 욕심인지 모르지만 2만 개의 저희 AI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는 미국의 인구 비례로 보니까 저희가 5년 후에는 2만 개 정도 있어야 인구 비례를 보면 미국 정도 사이즈의 AI 스타트업을 보유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SK를 비롯한 대기업들도 상생을 넘어서 혁신의 수요자로서 AI 스타트업과 전방위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정부 주도의 AI 시장 형성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부가 수요자가 좀 돼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AI 시장 형성을 위해서 정부의 그냥 지원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요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의 각 부처가 사용할 AI 어플리케이션을 발주함으로써 명실공히 현재 정부가 AI 정부화가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이 혁신을 통해서 실제로는 공공의 AI 그 수요가 상당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5년간 한 5조 원 정도쯤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 숫자라는 건 뭐 제가 그냥 러플리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뭐 전체 공공 시장의 한 25% 정도는 AI화를 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발주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제안은
AI 국가 인재 양성입니다. 예,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AI를 필수 과목화를 하고 1,000만 명의 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저희의 발걸음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AI 네이티브 세대를 키워내고 또 AI 디바이드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AI 교육을 마치 저희 의무 교육화를 시키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인재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도 필수 과목화를 시켜서 거의 모든 대학생이 AI는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저희 컴퓨터를 다루다 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쯤의 스킬을 저희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좀 로컬 제안인데요. 울산 AI 특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제안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조 AI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 제조업이 모든 산업을 이끄는 가장 중추적 형태인데 이 AI 접목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접목을 할 만큼의 지금 이 저희 솔루션이 없습니다. 따라서 울산의 제조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들의 R&D 역량을 결합을 해서 제조 AI 혁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을 AI에 특화된 메가 샌드박스 지정을 좀 해주시면은 그럼 저희가 제도와 얘기를 통해서 실제로 울산을 이 제조 AI의 메카 형태로 만들어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도 솔직히 중요합니다. 정부 역할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SK그룹은 가장 헌신적인 파트너로서 근본 AWS 협력과 같이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본을 국내로 계속 유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AI 인프라와 기술을 통해서 대기업, 스타트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서 상생의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기업의 목소리를 꾸준히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태현 의원께서 5가지 중요한 제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설립에는 역시 울산시의 적극 행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하종훈 실장 수석님께도 말씀했는데 해외 순방 또 이어서 국정에도 바쁘신 데 불구하고 지방 방문을 울산을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해 주셔서 울산 시민들은 참으로 감사를 느끼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우리 울산에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울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 SK입니다. 그런가요? 스탠드 중인 거 많이 해요. 맞은 것 같아요. 울산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8대 광역시 중에서 전문도시, 공무원이 제일 많은 곳이 울산인데 그 공무원을 1호로 만들어 주신 분이 SK였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 그 이후에 시발점에 대해서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 비롯해서 AI와 관계되는 우리 리더하시는 분들 이렇게 울산에서 매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오시면서 현수막 혹시 보셨습니까? 안타깝게 못 봤는데. 아니 그거 보셔야 되는데 전 울산 전역에 반영한다는 그 현수막을 참여를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것이 제가 자당은 그 조남의 흑자, 효자, 명자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족보 공부를 좀 했는데 좌전석 방대가 그리고 아니 무슨 능성비시 맞습니까? 그런 걸 다 연구하셨네요. 27대 손 네. 맞습니까? 그래서 27대에서는 저도 모르는 건데 이시 정치에서 네. 아니 현수막을 쫙 도배를 해놨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외손이 대통령 됐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넷째 아들이 됐으니까 어떤 누님이 막 생기시더라고요. 우리
효자 명자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을 네. 우리 학렬 어머 누님이라면서 어떤 누님도 막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가 제가 보니까 6.25 때 난리도 아닙니다. 상당히 보신다고 지금 전역에 환영합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120만 울산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I 관계되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이미 국정과제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고 또 3대 광고를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통령 회장님 말씀대로 이 제조 AI 관계는 울산 아이는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산업 위주로 지금 활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울산인데 AI 관계에서는 울산을 제치고 다른 데는 사실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 광주에서 AI 무슨 그거는 특화도시한다고 연구해요. 연구하는 데고. 네. 그래봤자 사용하는 울산입니다. 산업의 밸류 체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울산을 판매 수용처가 있어야 되죠. 제조 디자인은 혹시 울산이 당시? 예. 최태웅 회장님 말씀대로 울산은 제 예고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니 김대선 의원님께서도 울산을 AI 그 제조 허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굉장히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잘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산업에 이용하고 뭐 하려면은 울산을 빼고는 기업들이 울산에 가 있으니까 이 울산을 빼고 다른 데 해봐야 사실은 그 밸류 체인 조성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관철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1년 전에 우리 최태훈 회장님께서 아까 우리 인재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정부에 좀 건의를 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초중고를 전문을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학년이라든지 학점에 특성화 만드는 문제 있다. 과를 만들어서 아니면 뭐 시간을 만들어서 하자 하던데 그래가는 전문적으로 못 뽑아낸다. 필요하다면은 이거를 특수화를 만들어서 아예 거기서 한번 육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울산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 결심만 해주신다면은 인재 육성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사실 울산에 지금 해저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해저 도시 안에 국내 최초인데 수중 데이터 센터를 지금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 찬바닷물 하니까 자연 냉각이 되니까 운영하는데 한 40% 정도는 운영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예, 이게 한 돈이 한 5천 원 정도 드니까 사실은 속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께서 좀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속도감 좀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으면 예산을 좀 주시면 열심히 하는 거 봤어. 잘하겠습니다. 대통령 저희 사실은 그 영남권에 큰 산불이 났는데 네. 대통령이 경북도 가고 경남, 울산만 싹 뺐더라고요. 울산도 산불 났었나요? 크게 났습니다. 지금 울산 전기구는 한 30년 다 모아서 날 그 불보다 더 크게 난 게 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되게 서섭다 하는 생각이 그런데요, 이번에 산불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토 63% 정도가 산림이잖아요. 네. 지금의 우리 산에 대한 부분은 땅이 그만이 많은 63%가 국토인데도 불구하고 산인데도 불구하고 산을 거의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경쟁력이 있습니까? 임업법이나 산지법 같은 좀 바꿔서 사실은 좀 경제를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산림청을 산림부를 좀 설득하면 어떻겠느냐. 아니 국토 활용,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산불 나고 이러면 일어나가 안 돼 있습니다. 환경부라든지 지비는 국토부지 않습니까? 네. 불이 나면 행안부지 않습니까?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국토에 이익금을 창출 못하고 산주는 그냥 포괄 내산이지 뭐 전혀 그로부터 소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이 산을 산림청을 덮여놓고 산림부를 지금 대통령께서 불을 선택하신다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산불이 나니까 주위에 체계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산불이 계속 일어날 개연성이 많은 부분인데 혹시
검토의 대상이 된다면 한 사표 조치. 네. 뭐 울산시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불이 한번 나고 나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 그 산에서 또 경제림이 좀 되고 거기로부터 산주들이 좀 소출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마지막으로 사실은 울산에 국제 정문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순천하고 다른 게 울산에는 그 산업의 산물인 그 산업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립장을 해놨는데 이곳에 저희들 정문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가 전문 도시 만드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산업 폐기물에 전문을 지금 더 씌우는 부분인데 이거 역시 이제 뭐 순천하고 똑같이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 받기는 맞습니다만 그뭐 자동밖에 안 줍니다. 자동밖에 안 줘가 다른 공원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산업도시고 산업 폐기물에 전문하는 부분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주목을 받아서 저희들 국제 박람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 기관에서도 그런 것이 울산에 좀 줘야 되겠다 네. 했는데 이 부분도 특별법에서 지금 저희들 진행하고 있지만 너무 지금 무엇인데 큰 사람으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언제 28년도를 하니까 앉아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는 너무 바쁜데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뭐 제약점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재원이지 않습니까? 이 재정은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대통령에서 공약에 큰 틀에서는 저희들하고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들 산업도시니까 근로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 1962년 네. 그 1962년에 울산이 공급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함께하는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사랑으로 좀 지켜봐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난 김에 아직 뽕을 뽑으신다고. 직접 배우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잠깐만 미안한데요. 네네, 내가 따로 말씀하십시오. 챙겨준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정원 박람회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저희들 전체를 보기에는 한 7천억 정도 보는데요. 나머지 정부에서는 한 800억 정도 받고 지금 책정이 안 됐습니다. 계제보다 10% 정도. 있는데 저희들 이제 예술회관 같은 것도 우리 좀 시민들만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회관이 없으니까 이번에 막 근로도시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 네, 크게 한번 해볼 생각. 네, 알겠습니다. 예타가 안 나옵니다. 대통령 글씨 보시면 예타도 통과가 안 됐군요. 아니, 지방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타 알았어요. 다음 진행해야 돼 지금. 시장님 이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AI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대표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퓨리오사 AI는 지금 이제 우리 울산에서 짓는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GPU를 대체하여 초거대 언어 모델과 같은 가장 앞서 있는 고도한 AI 모델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충분한 성능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AI 반도체 N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년 전 혁신 기업으로 스타트업으로 회사를 시작했던 처음부터 글로벌 원천 설계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NPU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지금도 전 임직원이 그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레니게이트라는 2세대 제품을 출시했는데 저희 제품과 기술 경쟁력 그리고 우리 인적 자원의 역량과 잠재력은 AI 영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국내 및 글로벌 고객과 협력하고 글로벌 자본과 인재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리 NPU 개발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에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자동차 산업, 메모리 산업, 우리 조선 산업 등 우리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선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인내심 있는 정책 지원과 또 규모 있는 수요 창출이 산업 성장에 큰 미끄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NPU 역시 현재는 다소 불편한 점이나
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부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테스팅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고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 AI 인프라와 생태계의 근본적인 경쟁력에도 우리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AI 반도체 산업이 우리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크게 성장해 우리가 큰 파이로 키워 우리가 보답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여기 뭐 납품이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직 아직은.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이제 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세 분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부터 필요해서 필요회사 AI 같은 경우는 어떤 좀 테스팅, 실증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들 말씀 주셨고 우상 시장님께서는 수중 TC 포함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울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계신 김태선 의원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좀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본행사 전에 보통은 티타임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본행사 전 세션에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보고 역시 다르구나. 지금도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울산은 아시겠지만 2015년에 120만 명의 인구를 정점을 찍고 지금은 110만 명이 조금 모자랍니다. 한 10년 만에 한 10만 정도 인구가 좀 빠진 상태고요. 대한민국의 뭐 산업 도시 산업으로 일궈온 울산이 실제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세 가지 제조 산업이 강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조업이 지금 쇠퇴분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많이 어려워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울산에서는 자동차가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요. 조선소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크다고 뭐 많이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더 똑똑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바로 AI 융합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울산은 제조업과 AI가 융합이 돼야지 제조 AI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좀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김두겸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큰 게 전력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울산을 잘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규제 샌드박스, AI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메가급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울산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을 해가지고 AI를 전면적 산업 전환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울산이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AI 첨단 기반 도시로 이제 전환을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자리인 것 같고요. 울산이 다시 한 번 더 예전의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울산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울산을 부탁합니다. 우리 수행 국회의원이었는데, 근데 울산이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려면 분산 에너지에 어떤 장점이 있어요? 분산 에너지 특구라고 하면 울산이 뭐 나름의 다른 장점이 유식 해상 풍력, 재생 에너지가 해상풍력? 네 지금 많은 세계 유수한 기업체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키노를 비롯해가지고 네. 네. 여기가 어쨌든 해상 풍력 발전하기는 아주 최적지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그시 정부 쪽을 바라보시면서 이 산업부 장관님 쪽을 바라보셨던 것 같은데요. 역시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통상 협상을 전담하고 계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장관입니다. 아까 SK 회장께서 울산 AI 특구 말씀하시고 지금 김 의원님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 메가 규제 샌드박스 얘기를 하셨는데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모두에 강조하셨는데 지방 경제 산업의 지금 새로운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분산 에너지 특구가 지금 7개 후보지가 울산을 포함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활용이 될 텐데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 지방의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서는 한전 말고 발전 사업자하고 바로 직접 거래를 해서 요금을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에너지 수요가 많은 이 AI 이 특구에서는 에너지원의 이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특히 강조하시는 것처럼 멀리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인프라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발전을 시키는 이런 방안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AI를 산업에 빨리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산업부가 AI 산업 AI 종합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약사항 포함한 그 종합 계획을 곧 발표를 신정부의 AI 산업 정책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피의사에서 얘기하셨던 이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대규모 국제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요. 첨단 기술 개발하고 금융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국내에 만들어 놓은 국산 AI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산업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약간 거친 질문인데 지금 울산 부유수기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네. 최초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시점이 어느 때쯤이에요? 예를 들면 빨리 한다면 30년 좀 넘어야 될 걸로. 30년, 예. 5년 뭐 그렇게 긴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좀 행정 절차가 좀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울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한 5, 6년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행정 절차들은 내가 국무회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게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이런 식으로 보통 하잖아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절차들은 사실 동시에 진행하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A 절차 끝난 걸 전제로 B 절차를 하고 만약에 가능성이 좀 적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면 낭비가 발생하니까 네.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사실 병행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경제 절차가 다 끝났고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약간 시끄럽지. 저희들 지금 이미 건설시험 이루고 있어요. 4년 안에 5년 한 4년 안에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는 주민들한테 사업 지분을 주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국민들 사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주면 되지 뭐. 약간 약간 있습니다. 좀 더 주세요. 다 국민들 잘 살자고 하는 거지 뭐. 자연력이라고 하는 건 모두의 것이잖아요. 조금 네.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우리 AI 기업들도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그중 오픈 AI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대표이사 정신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또 간담회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각 기업이 담당하기에는 자본 규모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늘 7조에 육박하는 또 100메가와트라는 큰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이제 AI 중추적 인프라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AI 3대 강국이라는 이제 표지로 이렇게 오늘 보면서 생각이 났던 거는 제가 오픈 AI랑 이제 제휴를 하면서 사실 목표는 모두의 AI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모바일은 잘 침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AI는 지금 생산성 위주로 발달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내면서 신기한 거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일상생활까지 가기에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그리고
서비스도 모든 사람들이 5천만 국민이 쓸 수 있도록 가장 쉽게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사실 그 접근을 하게 됐었는데요. 오픈 AI는 오히려 한국은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AI 전 과정을 갖추고 있는 그 모든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면서 사실 한국 시장을 AI의 테스트베드로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의 혁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통한 또 유럽을 통한 다른 개발국을 통한 혁신을 한국을 통해서 해보자. 그리고 카카오를 통해서 같이 해보자. 이러한 사실 비전을 갖고 AI 대중화라는 이제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모두의 AI와 그리고 AI 기본 사회라는 측면과 굉장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는 그 역할과 책임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결국은 어디로까지 갈 수 있게 되냐면 이제 AI가 워낙 다 퍼지게 되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과 보안, 어떤 것이 진짜 콘텐츠고 어떤 것이 가짜 콘텐츠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MCP나 뭐 에이전트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결제를 할 때도 이것이 진짜 보안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이제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B2C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보안을 계속 모델화시켜서 최근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가드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오픈소스화 시켰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여기에 AI가 에이전트화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모바일의 생태계가 에이전트화 됨으로써 AI 생태계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AI를 모바일과 다르게 본다면 워낙 설치 비용과 구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AI를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체 AI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액션까지 완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I 점점 발전될수록 저는 버티컬 AI가 또 계속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루닛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한국은 버티컬 분야에서 굉장히 특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보건이나 의료, 그리고 뭐 환경, 재난관리, 교육 정도의 굉장히 특화된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기 MPU도 이제 업체도 와 계시지만 특화된 것은 특화된 것에 맞게 또 잘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와 반도체를 같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카카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든 모델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까지 같이 느끼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마침 간담회로 모였으니까 저희도 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을 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관점에서의 데이터셋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은 언어의 데이터셋은 사실 그 LLM이 발전이 되면서 언어의 장벽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거는 역사적인 데이터, 국가적인 정말 그 자산이 되는 공공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환각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떤 게 진실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안 나타나지만 세종대왕이 그 애플 노트북을 들고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생길 정도로 그 언어 모델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문화적인 장벽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데이터에 조금 더 나가면 멀티모달이라는 미디어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국가 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데이터를 쌓아서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냉면을 찾았는데 냉면에서 이제 끓고 있고 그리고 뭐 세종대왕이 냉면을 먹는 장면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진시황이 냉면을 끓여지는 냉면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정말 필요한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AI 데이터 허브를 만들어주시고 그 데이터에서 국가 전체로 사서 전체 기업이 이것을 모델의 추론과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전체적인 국가의 AI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두 번째로는 보안 측면이 계속 이슈가 될 건데요. 보안이 너무 갑자기 이슈가 되다 보면 국가에서 거꾸로 규제를 심하게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AI의 전체 서비스와 모델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민간과 같이 민간의 이제 창의적인 것과 좀 공격적인 거에 맡겨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이프 가드에 대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같이 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최태영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입니다. 사실 5년 전부터 혹은 6년 전부터 이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지금 AI 시대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성장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스타트업으로 이제 10년 이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초기에 모바일 시대가 번성할 때 많은 스타트업이 나왔고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한 기업들이 생겼듯이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또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함께 혁신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는 이제 참 말이 많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최근에 구글에서 I/O에서 이제 막 발표를 해서 외부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받았지만 내부에서는 이를 통해서 검색이 내려갔다라는 것 때문에 또 비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새로운 이제 AI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1등인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또 다른 1등인 서비스를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시도가 굉장히 이제 저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많이 쓰고 그리고 성과 나오는 데까지는 꽤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이 수많은 대기업들이 더 많이 절실하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뭐 세금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국가적으로 그 데이터 허브를 좀 더 국가적으로 해주시는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국가의 경쟁력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정부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쪽에 있다 와가지고 가슴 후련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하세요. 네. 이어서 AI 솔루션 사업 해외 확장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을 하고 있는 삼성 SDS 이준희 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대표이사 이준희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계시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 기술 주도 AI 산업혁명이라는 비전에 저희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DS는 기업과 공공이 사용하는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솔루션의 수준이 우리나라 기업, 국가의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기업이 AI를 앞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IT 솔루션과 얼마나 AI가 잘 결합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솔루션은 아직 글로벌 선도 업체들과 일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흐름과 맞춰 기술 개발과 혁신을 계속한다면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역시 열심히 그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SDS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기업, 공공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규모 AI 센터도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플랫폼과 서비스는 국내 생성형 AI 생태계를 강화해서 AI 주권 확립과 국내 기업들, 여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처럼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신바람 나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시면 저희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라는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I와 소프트웨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의료 AI 분야의 대표 주자죠. 루니서의 서범석 대표님, 해외 시장 진출 노력 관련해서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의료 AI 기업 루니셋 서범석 대표입니다. 루니셋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꽤나 잔뼈가 굵은 회사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제1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동안 정말 많은 성장을 해서 지금 임직원 수가 한 600명 정도가 되고요. 2022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 한 1, 2조 정도 되는 좀 그래도 한 중소기업으로 잘 성장을 해왔고, 저는 의료 쪽에 포커스를 하면서 초창기부터 글로벌 회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도 글로벌 VC들한테도 많이 받고, 저희 지금 현재 600명 중에 한 40% 정도가 실제로 해외 분들로 이루어진 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 글로벌 기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해외 매출 비중도 93%에 달하고, 글로벌 빅파마들과 15곳과 신약 개발 관련된 협력도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는 전 세계 유방암 검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다국적 의료 정보 시스템 기업을 인수를 해서 또 확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인공지능 제품이 전 세계 7,500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1위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과 대규모 전략적 AI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의료 AI가 세계 임상 현장과 직접 연결된 그런 상징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유럽, 중국은 대규모 자국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AI 경쟁은 본질은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싸움이고요. 근데 일반 분야에서의 LLM들이 거의 유사한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면 의료 분야와 같이 특수한 그런 분야는 데이터가 매우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잘 구축해 놓은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전략을 짜서 잘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아직 글로벌 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의 절대 강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치고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단을 넘어 예측, 치료, 신약 개발까지 확장 가능한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국가가 선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GPU뿐만 아니라 의료 데이터 확보가 핵심이고요. 한국에서도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있고, 하지만 기업의 접근이 매우 어렵고 사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이제 해외 의료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 차원에서의 데이터 지원이 있다면 한국이 의료의 패권에 선점할 조료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의료 AI는 내수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됩니다. 한국 시장이 사실 의료 안에서는 전 세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시장이 작고요.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하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맞춤형 AI를 개발을 하고 데이터, 임상, 실증을 함께 수행하는 글로벌 의료 AI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십시오. 네. 이는 단순히 수출을 넘어 한국이 국제 표준과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는
국민 복지와도 직결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국가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 형평성을 개선을 하고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AI를 통해서 더 나은 진료와 치료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관이 힘을 합치면 한국은 의료 AI 주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루닛은 그 미래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늘어져서 기업 참가 기업분들 중심으로 먼저 좀 의견을 듣고요. 의원님들과 장관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기업분들도 컴팩트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엑사원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을 개발한 LG 배경원 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장 다녀오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AI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재원보다는 그동안에 좀 고민했던 좀 문제의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발표됐던 스탠포드의 AI 인덱스 리포트에 따르면 주목할 만한 AI로 한국이 AI 1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미국이 40개, 그리고 중국이 15개, 그리고 프랑스가 3개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나라들이 중복으로 1개 등록한 나라들이 4위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1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글로벌 인지도를 우리가 잘 쌓는 것이 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터블 AI를 만들고 등재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인재들이 저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이런 노터블 AI를 저희 한국에서 한 5개 또는 6개 정도 더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숫자긴 하지만은 3위권에 일단 저희가 좀 인지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숫자의 의미보다도 실질적인 어떤 사례를 만드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 기존의 AI의 페이지 1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저임금의 아프리카에서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AI 모델을 만들었던 이런 방식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미국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많은 AI 기업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병원에서도 이런 추론형 모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어떤 AI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는 이런 과정을 넘어서 AI를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이런 어떤 레벨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여기에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생명과학 분야에 연구소장급의 AI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면 많은 바이오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 AI와 소통하면서 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AI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나를 도와주는 AI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에이전트 AI의 컨셉은 같이 뭔가 문제를 풀어가고 같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AI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론형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저희의 기회가 오픈 AI처럼 저희가 빅테크가 하는 이런 머니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영역에서 도메인의 데이터들을 이런 추론형 모델과 잘 결합시켜서 바이오 영역에서 AI, 그리고 이제 제조 영역에서 AI,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이 산업계 전체 패러다임 자체를 확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전문가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보안이나 여러 가지 각 기업체에 사실 오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잘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데이터를 쌓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이런 기존의 어떤 방법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예전에 이제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임금의 어떤 그 작업자들을 써서 데이터 레벨링 했다면 이제는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추론형 모델에 맞게 데이터 제작을 그 노하우를 담아서 데이터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에이전트는 기존의 AI와 완전 다른 컨셉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작업을 같이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산업 경쟁력 자체를 저희가 AI로 바꾸는 그 모멘텀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즈닝 모델의 중요성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이퍼클로바 소버린 AI에 힘써 오신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유원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유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좀 이제 색다른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요. AI 3대 강국으로 라는 슬로건에 어울리게 지금 왜 소버린 AI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산업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차세대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모로코 같은 여러 나라와 함께 그 나라의 소버린 AI 구축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소버린 AI가 단순히 기술 교류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이제 각국이 AI 기술의 확산에 더불어서 자국의 기술을 자국의 통제력 아래에 있는 소버린 AI 구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AI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극히 드뭅니다. AI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 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초거대 AI 모델까지 다양한 기술 요소와 운영 능력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풀스택 역량 생태계를 갖춘 전 세계에서 굉장히 드문 나라입니다. 고성능 반도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건설, 전력 인프라 확보, 이런 것들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기업, 기술 기업들이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은 네이버 클라우드를 비롯한 국내 사업자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나 LG AI 연구원 같은 초거대 AI 모델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소버린 AI 생태계 패키지를 글로벌 시장에 수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디지털 트윈과 지도 기반 슈퍼앱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태국에서는 태국어 기반의 소버린 AI 모델 개발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모로코에서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용역이나 기술 이전이 아니라 각 나라의 부족한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연합해서 채워주는 종합 산업 협력 모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전기나 통신처럼 국가 기반 산업이자 전략 산업입니다. 소버린 AI는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통합한 새로운 수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의 본격적인 수출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과 외교적인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상 순방이나 양자 협력의 자리에서 KIT 기반의 소버린 AI 생태계가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으로 함께 소개되고 민간 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AI 데이터 센터 등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팀 네이버를 넘어서 팀 코리아가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 코리아로 소버린 AI를 수출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기업 대표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AI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조준희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또 의견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오늘 확실히 그 대통령 모시고 저도 언론도 공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한국형 그 챗GPT 같은 LML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또 우리 그 모두의 AI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어떤 질문을 받냐면 아니 지금 챗GPT 같은 좋은 게 많은데 한국이 왜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또는 우리나라는 OS는 윈도우 쓰고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왜 그렇게 쓰면 되지 왜 준비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요것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만일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고 하면은 분쟁 지역으로 나오고 만일에 김치가 어느 나라 음식이면 중국으로 나오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국형 LML 개발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얘기가 좀 전파돼서 좀 종식시키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국방에 비교하면 핵 개발을 할 거냐, 핵 우산에 들어가서 눈치만 보는 보면서 다음 세대를 물려줄 거냐의 문제예요. 이 LML은 역사, 문화 모든 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어봐서 하지 검색해서 하지 않습니다. 물어봤을 때 한국의 그런 자존을 지키면서 말해주는 LML이 있어야지 미국이나 외국에서 만든 그런 LML은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협회장으로서 여기 대부분이 저희 협회 회원사하고 임원사지만 LG AI 연구원의 독자적인 그런 개발 또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의 소버린 전략 이런 건 정말 훌륭하다고 봐서 정부도 그런 전략에 좀 동참해 주시면 산업에서도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이 기업분들의 의견은 끝났고요. 이제 거기정통부 유상민 작가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처음에는 스케줄이 없는데 어쨌든 귀한 말씀들을 아주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히 대통령께서 굉장히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 아주 귀한 얘기 저는 그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는 이제 인프라를 이제 국가가 앞장서서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지금 해나가는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으니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의 고급 인력 유출을 막고 또 어떻게 고급 인력을 유입시키고 이런 문제 또 고급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이제 데이터 센터 세컨드 페이즈가 될 텐데 과연 어떻게 그런 고급의 인력이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거 굉장히 고민했고요. 전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리해서 정리된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후 행사 관계로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말씀씩 하세요. 네. 우리 정치인들 말을 못하면 죽어요. 네, 최민희 위원장님부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행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AI 시대에 우리 울산에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만들어진 것은 마치 제조업에 우리 AI 시대 히토류를 우리가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하정우 수석 발탁하시면서 우리 사버린 AI 나라를 말씀 안 들었고 우리 최태원 회장님 강조하셨지만 제조에서 뒤지면은 우리나라는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울산도 그렇고 우리 동남권의 창원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AI로서 소버린 AI와 함께 대한민국을 진짜 AI 경제 국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지방 행보로 울산과 이 제조 AI를 택해 주신 것은 정말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저장성이 바로 울산 창원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매번
예컨대 지리자동차 한 곳에는 공장에 800대 로봇과 고해상도 카메라가 라이다, 온도, 진동, 모터 센서를 매일 30테라바이트의 제조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CEO들이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없이는 AI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서브린 AI를 할 수 있는 HBM도 있지만 또 하나 대한민국이 중국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고 미국이 동맹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강력한 제조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로봇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로봇을 쓴다는 것은 그 데이터를 정연해서 가공해서 우리 AI의 최고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부 편제가 이에 대한 예산 인식이 좀 충분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여야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부를 설득하기 좀 어려운 대목도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의 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제조이라면 이게 산업부가 아니냐 이거 중소기업부가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제조 데이터는 기초 데이터 문제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과학기술 쪽 AI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민희 위원장과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상의드려서 우리 하정우 수석 또 우리 김용복 정치실장과 함께 상의해서 대중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대한민국 정말 AI 3대 강국으로 이끄는 귀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성국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 우리 울산 방문해 주셔서 고향이 왔는데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울산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울산 시민들께도 큰 용기가 되고 또 큰 힘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김태선 의원님 또 우리 김대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울산이 이런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걸 유치하기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바람이 있다면은 단순히 이런 시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재 육성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유니스트나 울산대까지 해서 또 가능하다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울산이 산업 AI 발전에 좀 핵심되는 도시가 되었으면 또 그런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최적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그런 부탁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저는 오늘 많이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10년만 지나면 이런 회의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 기대도 되면서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두려움은 국민들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업 발전을 독려함과 동시에 통제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규제로 볼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정말 사람을 위한 AI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짓는 것이 우리가 또 방향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산업도 제조업, 서비스, AI 발전 분야가 다를 것이고요. 또 기본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AI가 또 다를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버린 AI 패키징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은 해외 우리나라 산업과 문화를 수출하는 또 다른 교두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추론형으로 새롭게 발전해가는 이제 이막으로 가셨다는 말씀도 참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좀 우리 AI 윤리 또 AI에 대한 우리 아까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얘기를 했는데 AI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AI가 결국에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단계까지 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삶의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좀 체계적인 또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 좀 관심 한 번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말씀 올립니다. 빨리 말씀드리느라고요. 좀 숨이 찬데요.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서 우리 울산을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울산 시민들이 오늘 참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이 기쁜 날을 이 AI 데이터 센터가 더 발전하고 AI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마무리 말씀. 네, 시간이 많이 촉박하죠. 그래도 할 얘기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준희 회장님 무지하게 답답하셨던가 봐요. 네. 저도 똑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 있는데 소버린 AI를 왜 개발하냐.
낭비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야, 저 베트남에 쌀 생산 많이 되는데 뭘 농사를 짓냐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김유원 대표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특히 백용 원장님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국가 정책이든 지방 행정이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죠. 우리 정신환 대표님도 아마 그럴 텐데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고객들은 뭘 원할까를 끊임없이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공하는 공급자 측으로 생각하면 고객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고객이 입장이 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객 대표로 회사 대표로 만드는 게 최고죠. 이게 가장 성공하는 길이죠. 저는 국가 정책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답답하죠.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뭐 저도 답답한데 오죽 답답하겠어요. 일단 정부에 우리 장관님 두 분도 계시지만 전문가들이시지만 일단은 정부 관료들 특히 관료들은 관료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관료들은 살아온 성장 과정이 달라요. 공급자 입장에 있었어요 평생. 근데 여러분은 수요자 입장에 있죠.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양자의 입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업 정책, 산업 정책은 기업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 노동 정책은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죠. 문제는 이해관계 충돌할 때 조정하는 역할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AI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 이건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도 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또 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따라가려면 끄덕끄덕할 텐데. 그래서 결국은 협업이 진짜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협조 요청하면 같이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죠. 지금까지는 몇몇의 뛰어난 리더들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살아왔지만 또 지금은 또 새로운 밀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기업 활동하고 기술 개발하고 하시겠지만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아까 우리 SK 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뭐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AI 인재 양성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대단한 기술처럼 지금 느껴지는데 산수 가르치듯이 어쩌면 학생들한테 AI를 가르쳐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리모컨 쓰는 법 가르치듯이. 제가 어머니한테 리모컨 있는 텔레비를 사드렸었는데 아주 한참 전에 어머니가 그 텔레비 리모컨을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 왜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참 변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우리 아이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우리 정책실장님도 그 얘기를 한번 메모를 해주셨다가 교육 과정을 바꾸는 건 일부라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데 이건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회장님 말씀처럼 초등학생들, 초중고든 대학이든 필수 과정 일부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어떤 게 가능한지 어떤 건 꼭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두 의원님 창원이세요? 아까 여기 울산을 뭐 응용 AI 제조 AI 특구 얘기하니까 사실은 좀 그러시죠. 창원도 예.
창원도 사실은 상황이 비슷한데 그죠? 예, 제조의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예. 창원 그게 이게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뭐 어느 한 곳만 하자는 건 아니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전통 제조업을 좀 AI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AI 시장 형성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것도 역시 하정우 수석도 계시지만 정책실에서도 이게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딱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제품을 썼는데 괜찮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정부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정부는 증명된 것만 쓰겠다. 실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 기여를 못하는 거죠. 그래 약간의 위험을 부담해 주는 게 돈 대주는 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비용이 쌀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연구개발에서 막 열심히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제품을 사주는 거. 그거 잘 되면 다행이고 잘못되면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사실은 전액을 비용으로 대주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5년간 5조 원 정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연간 5조 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제품 구매를 해줘라. 제가 뭐 어저께 급하게 혼자서 조사한 그 형태로 보면 네네 대충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공공시장에 한 4조 원 정도쯤에 정부가 매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5% 정도 하는 거니까 네. 5년 동안에는 5조 원 시장 되는데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던데 막상 실무부서에 가면 책임 문제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실패하면 자기가 문책당하니까.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스타트업 펀드 조성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이것도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혁신 펀드요? 네, 혁신 스타트업 펀드 아까 우리 감이 없어가지고. 예. 뭐 처음에 마중물 형태로 보시면은 글쎄요 펀드니까 솔직히 그 먼저 정리돼야 될 게 저희가 어떤 AI를 먼저 키우겠냐 모든 AI를 다 똑같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당연히 불가능한데 대충 그냥 뭐 몇 조 원, 몇십조 원, 뭐 몇천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스타트는 한 10조 원은 돼야 된다고요. 10조 원 정도, 10조 원 단위. 예.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어차피 모태펀드 형태로 만들면 정부 부담은 그리 크지는 않잖아요. 이건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니까요.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은 이거 혹시 기획된 거 있나요? 사용권을 배부해 달라고 말이잖아요. AI 사용 후회를 정부가 부담해서 네. 나눠주라고 말이잖아요. 네, 공약에서 모두의 AI도 그렇고 산업 AX도 그렇고 바우처 형태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필요한 정책들은 자주 좀 대화하시고요. 좀 구체화해서 실제 실행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 할 텐데 하여튼 인공지능 관련 산업들은 우리가 뭐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선점해야 될 영역이어서 정부도 각별히 관심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니까 카메라 가려. 그리고 가야 돼.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